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에 이 오후장을 관통하는 뉴스들을 정리한 오후를 가르는 뉴스 시간 체크해드립니다. 먼저 애니 너자2가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화 기준 관객 수 3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오후장에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M83 같은 경우에는 이 너자2에 직접적으로 시각 특수 효과를 제작한 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도 매년 흑자를 유지하는 등 실적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또 특히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이 잘 된다, 거기다가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주가 반응이 나오는 쪽이 바로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도 M83을 따라서 25% 가까운 급등세 확인되고 있고요. 덱스터도 시각 특수효과 제작 기업이죠. 10%대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스탁 한번 보시죠. 영상 콘텐츠주 시세를 보시면 M83이 상한가 풀렸네요. 27.6%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가 17%대 상승, 대원미디어나 Y랩 같은 웹툰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워드가 애니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다음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같은 이 제품들의 라면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판매가 무려 7.2%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인데 수익성 극대화 기대감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농심의 주가가 11% 슈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라면 쪽에 수출 호조 소식도 전해졌었죠. 라면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계속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라이신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국산을 규제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라이신을 만드는 제조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바로 CJ제일제당 그리고 대상인데요. 실제로 라이신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갔다라는 기사까지 보도가 되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자, 음식료 쪽 시세 보시면 농심이 10%대 상승이고요. 사실 삼양식품이 크게 올라갈 때 농심이 좀 뒤처져 있었던 터라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반등 시작했고요. CJ제일제당도 5%대,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S&D도 4.8%대로 벌써 7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뚜기, 삼양식품, 오리온처럼 뭐 라면, 과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니까요. 이번 주 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이버가 쇼핑 앱을 출시하면서 커머스 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기대가 되는 게 네이버가 드디어 AI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AI 관련 클라우드 이용료가 올해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하반기에 매출 증대 효과는 무려 1,350억 원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카카오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인터넷 대표주들의 상승세가 오후장에 또 눈에 띄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현재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현재 시세 보시면요. 네, 각각 5% 안팎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등락률이 비슷합니다. 9시 반부터 강하게 급등하고요. 카카오 쪽은 또 최근에 외인 기관의 순매수까지 같이 잡혔던 종목입니다.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주목되고요. 네이버는 21만 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오전부터 오후 계속 관통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쪽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중국의 화장품 산업이 바닥을 다졌다라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아무 화장품이나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완성품 업체들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 화장품 기업들이 직접 주문을 넣고 있는 국내 ODM 업체들, 특히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집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료 회사인 J2K 바이오 그리고 용기 회사인 펌텍코리아까지 오늘 동반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화장품주 시세 한번 보시죠. 화장품주 안에서 지금 J2K 바이오가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코스맥스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8%대 급등, 용기회사 펌텍코리아도 오전 대비해서 탄력을 유지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화장품주에 대한 시선도 거두지 말고 계속 가져가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보다 10배 빠르다. 글로벌 AI 스타트업인 라이너가
혁신상을 좀 받았는데 성능적으로 평가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라이너에 진작 투자했던 캡스톤 파스터너스의 주가가 오후장부터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포스코 DX도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피지컬 AI를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에 어제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두 자릿대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요. 또 놀라운 소식은 LG 이노텍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LG 이노텍이 지금 아이폰의 16E 시리즈의 전면, 후면 카메라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애플 아이폰 자체의 단가가 올라갔을 뿐더러 믹스 개선 효과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LG 이노텍의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한 FCBGA도 매출 증가가 현재 확인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LG 이노텍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오늘 시세가 강한데요. 일단 한번 슈팅이 나왔던 건 2월 중순입니다. 꺾이는 듯 싶더니 다시 오늘 반등에 성공합니다. 지금 현재 11%대 급등, 포스코 DX군요. 포스코 DX가 현재 12% 안팎의 급등이고요. LG 이노텍도 일봉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현재 9%대 급등입니다.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 연출되고요. 현재는 17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함께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흐름도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가 칩스법 폐기 발언을 어제 의회에서 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장에 전해졌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칩스법을 폐기한다기보다 이것을 협상 카드로서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잠시 뒤 마감 스포트에서도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마감 스포트 함께 해보시죠.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눠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리 깊은 뉴스와 함께 YC캠, 필옵틱스, JNTC가 또 실시간 상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즘 오후장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오프닝까지 이 종목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종목이 또 이 코너 할 때는 튀고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세우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나하나씩 좀 집중도 있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절이 있었는데요. 자, 코스맥스가 화장품 섹터를 살렸다라는 헤드라인까지 보여지더라고요. 자, 화장품주가 그동안 사실 OEM, ODM 추천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이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맥스, 한국콜만은 지금 계속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코스맥스가 이번에 보여준 이런 퍼포먼스가 결국에는 그 중심이 중국 때문이에요? 일단은 중국도 한몫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코스맥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코스맥스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지역이 결국에는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탈중국을 많이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중저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것도 있겠네요. 북미 쪽에 어쨌든 이제 성장이 있었는데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제 북미 쪽 같은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인데
아마 그 흐름들을 타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마녀 공장이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그동안 좀 발목 잡았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좀 이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호실적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 호실적 흐름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숫자가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숫자를 기반을 해서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옛날에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같이 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OEM, ODM이라고 해서 다 같이 가지 않잖아요. 키워드 뭘로 봐야 돼요? 일단은 오프라인과 중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갔다라기보다는 온라인 중심의 그 색조 화장품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북미 쪽으로.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 코스메카 코리아, 죄송합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치한물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는데, 또 화장품 섹터 내에서 트렌드 변화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색조 화장품, 북미, 온라인에서 이제는 오프라인, 중국 이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최근에 토니모리란지 코스맥스란지 이런 것들도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 코스맥스가 더 갈까라는 관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주연 대표님, 사실상 지금 현재 코스맥스 정도만이 예쁜 차트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그럼 내가 OEM, ODM사 중에서는 이 종목을 좀 가져가 볼까 싶어서 딱 수급창을 보잖아요. 외국인이 꽤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외국인이 뭐 담았다라고 하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갈 거다를 좀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이라던가, 그리고 오늘처럼 뭐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왔다던가 그러면은 조금 이제 쉬어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구간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까지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8만 원 좀 중반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새롭게 진입을 해가지고 뭐 전고점 돌파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또 매수를 하기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좀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어쨌든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충분히 진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따라 붙는 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붙는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긴 호흡을 가지고 보는 것에 있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도 실적 탄탄,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궁금합니다.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어제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그런 건 사실 아니죠. 그냥 19만 원에 안착했다 정도의 의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상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 이 정도면 잘 버텨주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사실상 정태근 이사님, 조용할 때 반도체 담으면 배신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 주세요? 그죠? 조용할 때 담아 놓으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오른쪽으로 갈 건가? 오른쪽으로 갈 건가? 왼쪽으로 갈 건가? 그거는 고민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좀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숙제, 그리고 그 숙제 중에 하나가 HBM이잖아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좋아요. 이미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에이직 쪽으로, 그러니까 중형 반도체 쪽으로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관세 후폭풍 이런 것만 좀 지나가 주게 된다라면은, 여기까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올해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지금도 예뻐요?
이뻐지고 있어요. 예뻐지고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만 드린다면 네. 뭐 조금씩 분할 관점도 열어져 있겠네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 이주연 대표님, 사실상 엔비디아 눈치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네. 엔비디아가 사실 걱정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지라요.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사실 뭐 하이닉스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둘 중에 하나만 또 골라라라고 하면 저도 삼성전자를 고를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뭐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앞에 나왔던 노이즈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TSMC의 그 코어스 주문을 좀 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AI 가속기들도 GPU들도 결국에는 이 코어스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라는 거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지 여부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 GTC가 다다음 주 월요일이더라고요. 17일 날 또 예정이 있는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우려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그거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SK 하이닉스도 좀 방향성을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거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 안에서는 선도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고 또 상단은 좀 제약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의 박스권에서의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굳이 뭐 삼성전자는 사실 상방이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더 크잖아요. 더 많이 네. 빠졌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크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딱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이 오히려 더 괜찮은 부분이고 일단 SK 하이닉스는 그렇다면 엔비디아 GTC 일정 이후에 방향 잡는 것 보고 포지션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 한번 궁금해집니다. 지금 실시간 상단에 YC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옵틱스 따라가죠. JNTC 등등 흐름 나오네요. 일단 JNTC는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11개사에게 샘플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YC캠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 고객사 초도 물량 공급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유리기판이 뭔가를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조용할 때 봐야 하는 게 맞다를 오늘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정태근 이사님. 네. 지금 내려온 자리에서 올라가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쁜 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결국 반도체 얘기인데 그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올해는 봐야 될 키워드일까요? 섹터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후장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뭐 CXL 말씀드렸고 온 디바이스에 말씀드렸고 유리기판하고 핵심 냉각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질문하신 거에 일단 이제 대답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조정 시에 그런 것들이 결국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열릴 거야. 그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기대감이었던 상승이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조정 기간을 거쳤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MWC에서 SKC가 실질적으로 실물을 공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공개했기 때문에 상용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가까워졌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와 아랫단에 SKC 같은 어떤 전방업체였던 수혜를 볼 수 있는 벤더라고 좀 표현할게요. 네. 그 벤더들 같은 경우 필옵틱스라든지 YC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자르는 공정, 구멍을 뚫는 공정. 네. 이 두 공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둘 중에서 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뚫는 것보다 또 자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싱귤레이션 공정이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옵틱스가 국내 유일하게 또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생산하게 되고 그럼 생산에 들어간 어떤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입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YC캠이나 필옵틱스 같은 것들이 결국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급 소식을 해서 반등이 이제 나왔고 거래량 실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추세를 이제 안착시키느냐, 돌려주는 신호는 나는데 돌리고 난 다음에 안착시키느냐, 그거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시가 이탈 없이 쭉쭉쭉 추세가 만들어지는가를 보면서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겠다. 올해가 유리기판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일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지금 그러면 접근 가능한 종목들은 다 모두 오케이 사인을 주십니까?
당연히 좀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매매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가벼운 종목들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필옵틱스 그리고 SKC 딱 두 종목만 지금은 보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쪽에서 이제 유리기판 사업한다라고 하면서 좀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대장주로 사실 또 올라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모멘텀이 있을 때는 빼놓고 움직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흐름들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이전에 만들었던 갭 구간까지 다 메워놓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그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또 상단에 21선이라던가 저항 구간이 또 있기도 해서 말씀을 앞서서 해주신 대로 오늘 좀 저가 정도 잡아보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좀 접근할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SKC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라는 경쟁자가 좀 생기면서 결국에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아마 가장 좀 빠르고 그리고 가장 좀 그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기사나 뉴스를 기대할 수 있는 건 SKC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12만 원 선 밑으로 좀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을 만한 가격권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내려주면 땡큐할 자리를 기다려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갭을 메워준 필옵틱스는 지금 구간에서 추세 대응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도 열어져 있다라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진격의 방산. 근데 우리가 그간 논했던 방산주 아니고요. 우주항공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한국 항공우주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52주 신고가였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그간 안 가다가 지금 가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에 갔지 않습니까? 네. 갔는데 그 현지에 있는 FAOC 공장에 방문했다. 제가 볼 땐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또 추가 연료대 수출 얘기가 좀 네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주 산업이잖아요. 뭔가 이제 공급하게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상승에도 모멘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과 연관시켜가지고 무인기 또 공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무인 비행체형 공개한 것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드론 관련돼가지고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추가적인 군사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잡음이 생기되면서 드론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네. 어찌 보면은 그동안 덜 올랐잖아요. 그죠. 현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오늘 같은 경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슈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 쪽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지금 자리는 조금 이제 매수를 권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라 그래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항상 테마의 상승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어제 이제 LNG 관련돼가지고 강간주 강세 보였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테마 형성될 때 그 네. 시점에 잡는 거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잡는 건 네. 사실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잡은 게 꼭지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불안할 바에는 차라리 안 사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내주자. 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못 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항공우주 들어갔다면 정말 큰 배부름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두 종목 모두 보내주셔야 된다고 보세요? 하나 에어로와 한국 항공우주의 뭐 수급이 이동됐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키 맞추기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한국 항공우주는 못 갔던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게 일단 작년에 다 같이 갔었던 방산 기업들, 3대 기업들 좀 다 갈 때 혼자 소외됐었잖아요. 그쵸. 그때 일단은 매출이 좀 인식되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수출 그게 좀 공백이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나 수주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못 갔던 거였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추가적인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힘맞추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봤을 때도 사실 6만 원 초반대, 뭐 6만 5천 원이라던가 이 구간대가 거의 3년 동안 못 뚫고 계속 좀 맞고 네. 떨어지는 구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강한 매물대 구간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돌파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좀 수주 공백이 있었다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좀 수주가 개선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확대되는 그런 시기에 또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조급하게 지금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천천히 기다리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뭐 6만 원 중반대라던가 아니면 뭐 7만 원 이하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빠르게 올라가니까 따라잡고 싶다라고 하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올라왔고 좀 숨이 찰 때가 되긴 했습니다. 이 종목상. 그래서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오히려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첨부할게요. 네네. 그 한국항공우주 매수 제가 반대 의견 드렸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HD 현대인프라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방산주야? 재건 건설 네. 얘기잖아요. 근데 사업 보고서 내용 확인해 보게 되면 그 폴란드형 K2 전차 있잖아요. 엔진 공급이 올해 말까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트리키에 전차 같은 경우도 2028년 2월 28일까지 또 엔진 공급이 또 예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사실 시장은 어떻게 엮기 나름이잖아요. 예. 이렇게 본다라면은 어쨌든 K2든 트리키 전차든 엔진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방산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치적으로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2월 13일 날 14% 급등 나고 난 다음에 이제 8,500원, 8,800원, 9,000원 부에서 횡보. 그럼 나오다가 이제 제자리 찾아와가지고 전거 좀 이제 상승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사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위치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내에서 무리한 추경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방산주 접근하신다라면 뭐 이런 것도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수혜의 영역에서 확장될 수 있을지 챙겨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정리해 본다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지금 당장 붙는 것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도 보여주셨고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수급이나 밸류적으로 봤을 때 바로 붙는다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라라는 당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휴스틸 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딱 손바뀜 구간이 나올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고 오늘 시가 고가 구간까지 좀 만들어내면서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네. LNG 프로젝트 사실 먼 미래 일이기도 네네, 하지만 그쵸? 지금 그 강력한 입김이 드라이빙 주가에서도 엄청 크게 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직접적인 첫 번째 수혜는 당연히 관광 쪽에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죠. 또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 방금 말씀하신 연유를 내 가지고 강간주, 그러니까 파이프 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리기판 예를 들게 되면 유리기판도 어쨌든 작년에 한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상용화 진행되는 거고요. 안 할까요? 트럼프는 할 겁니다. 이 2년 내에, 그러니까 레드웨이브를 해가지고 상하원을 다 장악한 지금이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 석유협회 인증을 현재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공장이 하반기부터 또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당연히 있다 봐지고 그리고 결론은 이제 관광 쪽은 긍정이다라는 긍정?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관광주를 봐야 되겠지만 전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화성밸브. 화성밸브. 그러니까 강간이 있으면 그 강간 끝자락에 뭐가 있죠? 잠금, 열금, 그쵸. 잠금, 열림 장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밸브라 그러는데 네. 화성밸브가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국내 1위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간 파이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전기 용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림과 잠금 장치를 분명히 설치를 네.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화성밸브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센 놈이 대장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저께 하이스틸도 그렇고 동양철강도 그렇고 화성밸브가 상한가 같거든요. 네.
상가 같다는 것은 대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작년 6월 달에 대환거래 프로젝트 나왔을 때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변동성이 컸다라면은 지금도 만약에 이 시간만 받쳐주게 된다면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휴스틸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취향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 취향은 일단 화성밸브, 요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취향? 화성 밸브, 그쵸? 그 정말 몇 킬로, 수킬로짜리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품, 화성 밸브가 오히려 또 예뻐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 나왔을 때 밸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점수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슈팅도 같이 덧붙여졌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근데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늘 밸류 계산은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어려운 영역이긴 하거든요. 지금 구간 적정 주가로서 따진다면 저희는 홀딩도 괜찮고 매수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홀딩은 사실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밸류도 밸류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화 될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홀딩은 가능한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87억입니다. 근데 지금 휴스틸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저평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뭐 철강 기업들 보시면은 뭐 PER이 뭐 2배, 3배 뭐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휴스틸이 또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미국의 휴스턴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또 이제 완공이 될 거고요. 그 이후부터 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좀 보유는 가능하되 신규 매수는 이것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게 휴스틸도 이제 한 7,000원 구간 정도가 또 강한 매물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그 구간에 진입해서 어제도 윗골이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또 깨지면은 또 물리고 시작하는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다른 대안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던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이쪽도 관심 종목으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휴스틸 일단은 좋게 볼 수 있겠으나 밸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경고 사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더 잘 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상 외국인이 너무 좋아했던 종목이 네이버였어요.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네이버 스토어 뭐 이걸로 뭐죠? 넷플릭스도 볼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말 사실 갖다 붙일 수 있는 뉴스는 많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짧게 성장세 기대해도 돼요? 네. 이제는 좀 시선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I 쪽 보게 되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자체 하이퍼클럽 X를 공개한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이제 또 AI 같은 가성비 AI라는 부분으로 트렌드가 넘어간 상황들 속에서 아마 네이버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8년도에 새로운 이제 컨텐츠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얼마고 수익성을 만들어낼 건가. 그 카카오가 먼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AI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를 좀 추월한다라고 봅니다. 10일 날 이제 AI 기반 별도 쇼핑 앱이 공개가 되고 그와 관련된 검색 서비스라든지 AI를 속속 서비스에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팔란티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기대감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 알겠습니다. 한국의 팔란티오 네이버 될 수 있을까? 이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오. 전에는 네이버가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 접근으로 좀 한다라고 하면은 좀 부담감이 덜한 카카오가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상단에 23만 원, 24만 원 요 사이 계속 좀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서 물론 좋은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좀 신규 매수 접근을 하기에는 또 오픈 AI와의 협업 이슈도 있고 또 네. 대선 관련해서도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줬던 기업이니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카카오를 더 좀 그렇게 오. 보고 있습니다. 참 고민되죠? 네이버, 카카오 짝지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카카오 쪽에 있어서의 흐름으로 오히려 한번 생각해보자. 네이버 관점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예. 되나요?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연기금이 계속 주도하고 맞아요.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연기금이 좀 10일 이상 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급적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네요. 네이버는 연기금이 그렇게 담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외국인 캐리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